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9시 2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해서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하루 종일 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하락한 재료, 악재라는 게 뭐 딱히 어떤 결정적인 악재 한 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네 가지 정도가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뭐 폴란드발 지정학적 우려. 물론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그죠? 러시아에서 쏜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정학적인 그 불안감, 이런 여파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또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 타겟이라고 미국의 어떤 유통회사가 있는데 걔네의 뭐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돼 갖고 걔네들도 뭔가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쪽도 뭔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어제 연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가만히 들어보면 뭐 립 서비스가 아니고 거의 뭐 악담을 퍼부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한 가지 더 하자면은 기술적인 이유, 그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피곤해서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총 한 5가지, 뭐 4가지 이 정도 악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기사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 써 있습니다. 타겟이 어려운 환경 연휴 시즌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어. 블룸버그는 소비가 내년에 움츠러들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시장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요거 조지라고 캔자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하향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 연준 사람들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종합을 해보면은 하여튼 연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별로 바라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식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냐면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단 말이죠. 다른 연준 총재한테, 이 사람 말고 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막 증시가 폭락하는데 잭슨홀 때문에 증시 폭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I'm happy to see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아주 기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하향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좀 그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걸 일단 바라지 않는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CPI하고 PPI하고 좀 약간 둔화됐잖아요. 둔화돼서 이제 인플레가 피크를 치나? 라는 상상을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데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CPI하고 PPI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하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버렸거든요.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 지금 CPI하고 PPI 때문에 오른 거를 전부 되돌릴 수도 있는, 전 그 정도 급의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일 뿐인 거고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말이긴 해요. CPI, PPI 꺾인 거 가지고 니네 안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떤 시장 분위기를 차분하게 깔아앉히는데 너무 주식시장이 뜨거워지지 않게 하는데 지금 연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려면 경기가 둔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확인할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뭐 증시가 오르는 거 이런 거 인정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속도만 좀 천천히 할 뿐이지 우린 그래도 할 일을 다 하겠다,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증시가 지금 이제 중장기 하락 추세를 극복할 거냐 마냐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중장기 하락 추세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저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뭐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투자자들의 기대인 거죠. 연준이 이제 좀 살살할 수 있다, 긴축을 살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데, 이런 기대감들이 좀 그죠? 이런 기대감들이 좀, 예. 그 연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연준 사람들의 생각은 그대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추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준 사람들이 좀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큰 추세 만들어가는 거. 연준 사람들의 좀 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연준 사람들 생각은 뭐 바뀌지가 않았으니 계속 하락 추세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은 결론을 낼 때는 아니라고요. 여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증시가 뭐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죠. 그래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 기간도 그렇고 이 정도도 그렇고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가 올 게 아니라면 이 정도쯤에서 증시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 같고, 연준 생각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다 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보면은 지금 세상이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맛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지켜보고 있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저의 일단 의견일 뿐인 거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좀 살펴봤고요. 뭐 그 외에 어제 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좀 보니까 좀 미국은 괜찮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물 말아 먹더라고요. 영국 그 물가 지표들은 여전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CPI가 11.1 나와가지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증가율도 2%래요. 네, 증가율도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뭐 저는 이탈리아가 전 세계의 어떤 문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영국이 이탈리아의 자리를 뺏어갖고 문제아 자리로 확실하게 좀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도 시장의 반응은 특별히 없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 좋고, 뭐 파운드화라든가 영국 뭐 채권이라든가 금리들 대부분 다 그냥 정상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인플레가 좀 꺾이고 있긴 한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플레가 심각하다, 여전히 심각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좀 이제 다른 것들 뭐 좀 살펴보자면은, 어제 미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S&P 4천 싸움입니다. 4천 싸움 못 넘고 있어요.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하고, 4천에다 지금 사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이제 쏟아집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딱 받으실 수 있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라인 어딘가가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미국 증시는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못 갔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위험해진 상황이고, 사거래일째 4천에다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확인을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3,900이 붕괴되면 어쨌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해요. 숫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요 정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 밑에 있는 라인을 어딘가 붕괴시키면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나스닥도 어제 강했어 가지고 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인가에, 여기 어딘가죠?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저항을 사거래일째 누적시키면서 못 가고 있죠. 네. 어떤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11,780이라는 자리를 돌파 한착했다 다시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결국 11,780을 돌파 한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 미국 증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들은 다 있습니다. S&P는 4천을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은 뭐 11,780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다 할 좀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트리거가 없는 거예요. 트리거 그게 없어요. 결정적인 뭔가가 없어서 그렇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모습을 좀 보면은 이런 추측도 할 수는 있죠. 미국 증시가 2달 동안 하락하다가 한 달 동안 옆으로 기다가 한 달 동안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폭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어떤 단기적인 오버슈팅 혹은 뭐 상승 피로감이 한 번에 여기서 확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막상 오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힘을 다 써버려갖고 지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리고 꺾여버릴 가능성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 반등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보여진다면은 지금 이제서야 시작한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그런 걸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잘 좀 지켜보긴 해야 될 때입니다. 뭐 이런 가능성 정도가 뭐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이것도 완전히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뭐 정도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아직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 23.5 이 정도, 위쪽으로는 26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지와 저항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죠. 박스권 안에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뭐 붕괴시켜 아래로 간다, 돌파한 척 해야 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 해가지고 다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위험해졌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뭐 달러도 그냥 뭐 제자리에 있었고, 금리도 뭐 적당히 뭐 좀 빠졌고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0.529까지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심해졌어요. 이거 뭐 거의 역대급이라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빠진 게, 이 정도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시장이 비정상으로 된 게 얼마나 비정상이냐. 2000년 IT 버블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이런 때, 혹은 뭐그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난리 났을 때, 그때 경제에 문제 생겼을 때, 그때 버금갈 만큼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걸 봐서라도 지금 이 주식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역전이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던 확률이 100%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100%예요. 그 100%짜리 확률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100% 확률이 증시에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건 100% 확률이니까. 아무튼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 원래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계속 역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증시는 보통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증시가 강하게 딱히 이상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꺾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어제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 종목들 하나씩만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라인이 어디겠어요? 여기 어딘가죠 지금. 여기 어딘가예요. 여기 어딘가 전저점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죠. 그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여기 붕괴되면 시작될 수 있는데, 근데 자꾸자꾸 이 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반등하려는 그림일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나 터치를 하는다. 이 좀 일단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이고요. 테슬라가 약하다는 증거이고, 세 번째로 이 자리를 터치를 했으면 진짜 강할 거라면 화들짝 놀라갖고 강력한 반등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강력한 반등도 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아래쪽으로 좀 가능성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나스닥을 좀 그나마 버티게 하고 있는 힘이 테슬라하고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나스닥을 지키는 든든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 하나가 지금 이제 거의 또 맛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다소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것까지만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애플은 어디가 중요한 자리겠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어딘가가 뭐냐면은 지난번 액면 분할했을 때 만들어놨던 고점 자리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레벨업이고 여기 아래 있으면 레벨 다운이고 뭐 대충 요런 어떤 기준이 되는 자리예요. 기준이 되는 자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했다 붕괴시켰다 막 이러면서 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자리를 대충 지키고 있긴 하거든요. 이 자리 붕괴되면 그래서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대한 반응을 지금까지 좀 보시면은 이 근처에도 안 왔는데 화들짝 튀어 올라가고 근처에 오거나 붕괴시키니까 화들짝 튀어 올라가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자리를, 여기 있는 요 자리를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면 대충 170, 180 부근까지 올라왔었어요. 이 라인 부근에 오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시면은 이 10월 14일, 15일쯤에 여기쯤에서 한번 이 자리를 터치를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60도 못 갔죠. 160도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다시 이 자리를 이번에 터치했잖아요. 화들짝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화들짝 해가지고 다시 한번 170 부근이라도 가면은 그나마 이제 애플은 박스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화들짝 하면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올라온 게 지금 현재 보시면 전 고점을 못 넘고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직전 고점을 못 넘고 있는 수준이에요. 힘이 좀 빠지긴 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애플이 요즘 단기적으로 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어쨌든 여기 있는 직전 고점 자리를 지금 일단 여기 어딘가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플이 힘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조만간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었던 여기 있는 요 선, 여기 있는 이 선을 붕괴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 반등 나오는 이런 꼬라지로 봐서는 영 좀 불안하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애플이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애플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다른 친구들 지금까지 나스닥을 지켜주던 게 FANG 뭐 이래가지고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빅테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여기 와 있어요. 저 밑에 가 있어요 이미. 지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두 개만 지금 요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애플하고 테슬라 지금 그 가장 강하던 나스닥을 버티게 해주던 그 빅테크 2인방 그 두 놈이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요소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도 좀 맛이 간 것 같고요. 이제 애플 하나 남았는데 애플은 좀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자. 요 정도 이야기만 좀 드려봤습니다. 좀 반등이 좀 시원찮네. 요런 걸 좀 살펴봤어요. 이게 나스닥의 삼성전자죠. 그죠? 이게 그죠? 코스피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나스닥의 삼성전자는 애플이다. 엄청난 그 자사주 매입 이런 걸로 버티고 있긴 한데 자사주 매입과 어떤 그런 걸로도 이제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언제까지고 계속 그렇게 주가를 방어할 수만은 없죠. 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하늘의 뜻 뭐 이런 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 어쩌나 저쩌나 해도 뭐 그런 걸 막긴 어렵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오늘 수능이라 갖고 지금 한국장 개장이 좀 1시간 미뤄져서 아직까지 뭐 아무 일도 없긴 한데 하여튼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난 4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었죠. 한국 증시 코스피가요. 오늘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느냐 어딘가를 넘느냐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325, 322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니까 일단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322자리 지지력을 잘 봐야 되겠죠. 지지력이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난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티고 있었던 거 이거 무거운 저항이 되면서 방향성의 아래로 탁 꺾이게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 뭐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방향성을 꺾을 거냐 말 거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멈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는 이제 어제 이렇게 하루 하락한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눌림이 될 수 있지만 상승 중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만약 오늘까지 이제 만약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뭐 하락한다 그러면은 계속 또 눌림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은 이제 그거겠죠. 어제에 대한 하락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거. 오늘 어제 하락을 극복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고, 오늘도 비리비리하면서 이제 또다시 음봉을 하나 더 만들어내고 또다시 뭐 저항을 누적시키면은 어제 하락이 신뢰도를 좀 더 높아지면서 뭐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요. 워낙 오랫동안 코스피가 멈춰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코스닥이 좀 강하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멈춰 있던 코스피, 그래도 달리고 있던 코스닥이 강하죠. 그래도 뭐 순환매 이런 게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어젯밤에 치고 올라왔어요. 중요한 자리가 지금 이제 어디였냐면은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똑같긴 한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15원과 1325원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박스권이잖아요. 요런 식으로 박스권.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빨리빨리 이 25원을 돌파한 척 해줘야 되겠죠. 빨리빨리 25원을 돌파한 척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5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이 아래쪽으로 갈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죠? 지금 뭐예요? 1325원, 1315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1335원인가까지 이미 올라왔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위험은 일단 좀 사라진 겁니다. 일단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뭐 방향은 전환한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뭐 얼추 오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322 싸움 잘 보시고, 322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드디어 숟가락 들고 뭔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기존부터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325 넘지 않으면 뭐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